이번에 있었던 청라고 1학년 중간고사 공통수학 1 해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본적인 순열 계산이겠고 5P이니까 5 곱하기 4를 계산해서 정답은 20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데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개수가 실수인지를 확인하시고 실수인 게 확인이 되니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비교해서 같음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A의 값이 2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B의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둘의 합은 1번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차례대로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y 그리고 마이너스의 4y의 제곱이 되겠죠. 각 개수를 a, b, c라고 하자 했으니 a의 값은 마이너스 3, b의 값이 마이너스 2에 c의 값은 마이너스의 4가 됩니다.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의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죠. 4번은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다항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의 2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f의 2는 8-8 플러스 12의 마이너스 5가 될 테니 정답은 5번의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본적인 곱셈 공식 변형 문제인데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건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을 저거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소리니까 얘를 a-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의 b에 a-b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8에다가 얘가 지금 3이니까 플러스 9 곱하기 2를 하면 18이 되겠고 정답은 26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조합 문제인데 저거를 만족시키는 n에 대해서 이러한 값을 계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nC의 n-2는 nC의 2랑 같고 그게 지금 n 플러스 2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nC 2를 식으로 바꿔주시면 2분의 n 곱하기 n-1이 되죠. 얘가 n 플러스의 2가 되겠고 2를 넘기면서 요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n 제곱 마이너스 n과 2n 플러스 4가 같아요. 그러니까 n제곱의 마이너스 3n의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고요. 따라서 요걸 만족하는 n의 값은 4거나 마이너스 1일 건데 n은 자연수기 때문에 4라는 값만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4c의 3은 4가 되겠고 n의 값이 4였으니까 곱하면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문구를 줬으니까 항등식 문제인데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넘겨놓고 생각하면 x의 10승의 플러스 얘 넘어가면 a 플러스 1의 x의 제곱 되겠고 2x가 넘어가면서 b 마이너스의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c의 더하기 6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f의 x를 먼저 쓰시고 요거를 적을 건데 x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x의 x-1에 x-2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fx가 아니기 때문에 fx를 같이 죽여줄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식을 죽여주는 값을 양변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보시면 우변은 다 날아가겠고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상수항만 남겠죠. 즉 c 더하기 6은 0이 되니까 c의 값이 마이너스 6인 거를 알고 출발하는 상태야. 자, 그럼 c 플러스 6이 0이니까 얘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고 대입을 합시다.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시켜주시게 되면 얘는 1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1에 플러스 b 마이너스의 2가 다시 0이 되겠죠. 근데 이 단계에서 1하고 1하고 2가 죽을 테니까 남아있는 건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봤더니 2의 10승이면 1024가 되겠고 플러스 4, 요 4죠. 4 전개하면 4a의 플러스 4가 됩니다. 그지?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2니까 2b의 마이너스 4가 되고 어쨌든 요 값이 다시 한번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도 4하고 4가 죽을 테니까 넘겨서 2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2a의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의 5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단계에서 b의 값이 마이너스 a였으니까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게 되면 결국 요 값이 그대로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a랑 b가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b의 값은 512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값은 b-의 a 플러스 c인데 b에서 a를 빼면 이건 2b랑 똑같으니까 1024가 되겠고 여기에서 c인 마이너스에 6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정답이 1018이 되면서 5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일단 복소수 z가 좀 엉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z라는 복소수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냥 쭉 전개를 시킵시다. 일단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 그대로 두시고 3a 플러스 4i 그 다음에 재전개하면 마이너스의 a에 플러스 2a의 i 그리고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묶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남는 애들 2a가 들어가니까 플러스에 5a에 플러스 4의 i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복소수는 z가 순허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순허수. 자, 그럼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결국 a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실제로 순허수가 되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z는 여기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의 i가 됩니다. 자, 공부를 해보셨으면 얘도 결국 4개씩 묶었을 때의 합이 0이 되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 더하기 z 더하기 쭉 가서 z의 10승까지인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총 10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8개를 날려주시게 되면 여기 3승부터 10까지는 전부 0이 됩니다. 8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2에다가 z 대신에 마이너스 i 넣으시고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1 빼기 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국밥 문제죠. 일단 제가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할 때는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4를 묶으시고 1하고 2를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개해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4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3x의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값을 x라고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뒤쪽에 있는 애는 방금 치환했던 것보다 6이 더 큰 숫자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바꿨을 때 전개시키면 라지 x제곱 플러스 6x에 플러스 k가 되고 어쨌든 얘를 인수분해해서 제곱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k의 값이 9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시키면 라지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겠고 라지 x 대신에 얘를 대입하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랑 쟤랑 같은 거니까 결국 a의 값은 3이 되겠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다 더하시면 11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저 다항식이 2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 대신에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인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0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에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플러스 a의 값이 0이 되겠죠. 지금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래서 a의 값이 2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대입하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 x 더하기 a가 되고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자 했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시면 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에 3에다가 4에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을 때
조립제법은 항상 1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으로 나눈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이 실제로는 지금 x 더하기 2분의 1에 2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의 플러스 4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가 아니고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으니까 여기서 2를 데리고 오시면 결국 2x의 플러스 1이 되고 2를 갖고 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qx가 얘가 될 텐데 얘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결국 q의 3의 값을 구해주시면 2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본 건 a 더하기 r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시면 정답은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인데 일단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하고 B하고 C의 값은 실수입니다. 그죠? 실수. 자, 근데 이 실수 ABC에 대해서 저거를 만족시키자고 이야기했는데 항이 6개의 2차식이니까 우리는 3항식의 완전제곱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곱해서 A 되는 거니까 A 넣으시고 9B제곱 3B 넣으시고 C제곱 C 넣으시면 되겠네. 부호만 맞춰주시면 마이너스 6A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C가 나오려면 여기서 플러스가 있어야 다 맞아 떨어지겠다. 그지? 그럼 요 값이 지금 0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수니까 얘도 실수일 거고 제곱해서 0이 됐다는 소리는 결국 제곱의 대상이었던 이 i가 0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자, 3b를 넘기시면 a 더하기 c의 값이 3b가 되는 경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b의 개수가 크니까 요거를 카운트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만약에 b의 값이 1이라면 a 더하기 c의 값이 3이겠고 두 번째, b의 값이 2였다면 a 더하기 c의 값이 6일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b의 값이 3이었다면 a 더하기 c의 값은 9였을 거고 마지막으로 b의 값이 4였다면 a 더하기 c의 값은 12가 됐을 겁니다. 자, 왜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냐면 이게 주사위이기 때문에 b의 값이 더 커지면 얘가 12보다 커지는데 얘네가 6하고 6만 나와도 벌써 12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조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a랑 c가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1, 2하고 2, 1하고 이렇게밖에 없겠죠. 자, 6이 되는 경우는 1, 5에 2, 4 그리고 3, 3에 뒤집어서 4, 2 그리고 5, 1 이렇게 있겠네요. 9가 되는 경우는 1하고 8은 없죠. 2랑 7도 없으니까 3, 6부터 세시면 3, 6에 4, 5에 5, 4에다가 그리고 6, 3 이렇게 4개 있겠고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6, 6밖에 없겠죠. 자, 이거 다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2개에다가 5개에 4개에 1개 그럼 총 12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복소수의 성질 문제죠. 자, 일단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내용물이 전부 음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마이너스 a도 0보다 작아야 되고 b도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a는 양수여야겠고 b는 음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부호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써놓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합쳤더니 지금은 마이너스가 안 붙었대요. 자, 근데 지금 요 상태에서 a 곱하기 b가 어쨌든 음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모의 값이 음수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양수였다면 얘가 음수 양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얘가 양수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고 그러면 C의 부호도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친구도 부호를 적어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럼 기억에서 루트 B분의 루트 A를 물어봤는데 현재 부호가 B가 음수, A가 양수기 때문에 분모 쪽에 음수예요. 분모 쪽에 음수일 때는 합칠 때 마이너스를 달고 합치니까 기억은 일단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니은에서는 루트의 A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C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A가 양수고 C가 음수였어요.
C가 음수면 마이너스 C는 양수일 테니까 얘네끼리 곱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그냥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써놨으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는 지금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안 붙었기 때문에 부호가 분모, 음수, 분자, 양수만 아니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A-C의 보를 확인해 보니까 A는 양수고 C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죠. 일단 분자는 양수야. 자, 근데 B-A를 확인해 봤더니 얘는 음수에서 양수를 빼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그럼 다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합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와서 붙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안 붙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여자 5명하고 A, B를 포함한 남학생 4명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써보면 여학생은 5명이 있고요. 남자가 4명이 있는데 A랑 B를 포함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체화 시킵시다.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그럼 여자 5명은 소문자로 씁시다. A, B, C, D, E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개수의 순서를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순열 베이스의 문제겠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1번에서 가에서 A와 B 중에서는 한 사람만 선발을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조건 나에서는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반드시 여학생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계주에 들어가는 애들이 누군지를 구성을 한 다음에 줄을 세울 텐데 처음과 마지막이 여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여학생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자가 2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건 가에서 A, B 중에 1명만 넣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자 2명 필요하니까 5명 중에 2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3명인데 우리는 5명의 계주가 필요하니까 이제는 C하고 D를 전부 다 데려와야 돼요. 즉 여자를 2명 뽑게 되면 C하고 D가 반드시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해서 총 5명의 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줄을 세우면 되는데 자, 계주는 5자리였죠. 5자리 중에서 얘가 하는 말이 시작하는 애랑 종료하는 애가 반드시 여자애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자애를 2명 데리고 왔으니까 이 2명의 여학생을 시작과 끝에 나열하는 가지수는 2팩이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학생 3명을 사이에 줄 세우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요거를 계산을 좀 해보면 2 곱하기 10이니까 여기가 20에다가 얘는 어차피 1이고 여기가 12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240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여자가 3명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A하고 B 중에서 1명을 선택을 하겠죠. 자, 1명 골랐어. 여학생이 3명 필요하니까 5명 중에 3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4명 왔기 때문에 이때는 C하고 D 중에서 1명만 선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하고 D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5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줄을 세울 건데 3명의 여학생 중에 하나는 시작을 알려야 됩니다. 셋 중 하나. 그리고 남아있는 여학생 둘 중에 또 1명은 끝을 장식해야 되니까 둘 중 하나. 그리고 가운데에 3명이 또 줄을 서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계산해 봤더니 2 곱하기 10 곱하기 2가 되면서 여기 40까지 6 곱하기 6이니까 여기가 36이 되겠고 이 경우의 수는 1440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학생이 4명인 경우입니다. 여학생이 4명인 경우 그럼 우리는 A, B 중에 한 사람만 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때 얘는 C하고 D가 출전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어쨌든 A하고 B 중에 1명을 고르시고 여학생은 5명이 있었으니까 5명 중에 4명 데리고 옵니다. 그럼 구성은 맞췄고 4명의 여학생 중에 시작과 끝을 또 세워야 되니까 4 곱하기 3 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3명이 또 줄을 서게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2 곱하기 5가 되니까 여기서 10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12 곱하기 6이니까 여기가 72가 되면서 이 경우의 수는 72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240하고 720하고 1440을 전부 더해야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현재 960이고 여기에다가 1440을 더하는 거죠. 40을 얘한테 주면 1000이 되니까 정답은 2400이 되면서 5번이 되겠죠. 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명의 계주를 선발해서 순서를 정해 A, B 중에 한 사람만 선발을 한다 했는데 A, B 중에서 한 사람만 선발한다라는 말이 꼭 반드시 A랑 B를 선택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복소수 문제입니다. 복소수 Z1과 Z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냈는데 지금 보니까 Z1분의 2i가 실수래요. 그러니까 복소수분의 순허수를 했는데 실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i가 지워진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야기하는 건 일단 Z의 원이 순허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Z1을 뭐 K의 i 정도로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는 순허수여야 되니까 0은 아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제 Z2를 Z1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놨죠. 자, 대입해보면 K의 i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i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분모가 허수기 때문에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i를 순차적으로 곱해 주시게 되면 i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분의 2에 마이너스 i까지 있죠. i에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로 다 처리를 해버리면 마이너스의 k분의 2에 마이너스 1에 그리고 i, 요게 지금 Z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달을 봤더니 또 특이한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1을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의 4분의 3이 되고요. 얘가 Z2 곱하기 Z2의 바에다가 여기 있는 걸 마이너스 i로 묶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i에 Z2 마이너스의 Z2의 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조건 나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어쨌든 Z2 역시도 순허수였다라는 소리가 돼요. Z2도. 그럼 얘도 순허수였다라는 이야기는 Z의 2가 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이너스의 Z1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Z2 마이너스 Z2의 바가 2Z의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쭉 끌고 와서 정리를 시켜볼 건데 일단 마이너스의 4분의 3이고 얘가 Z2와 Z2의 바야. 그러니까 켤레복수수의 곱이기 때문에 개수 제곱의 합이 튀어나옵니다. K분의 2에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에 i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2i 하시고 Z2 마이너스 K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1에 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i하고 i가 i의 제곱이니까 얘네 둘이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또 밖으로 꺼낸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k분의 2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k분의 2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아예 묶어버리면 k분의 2의 플러스 1에다가 k분의 2의 플러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또 전개해봤더니 합차공식이야. k의 제곱분의 4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저쪽 변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4분의 1이 되겠고 그 값이 k의 제곱분의 4인 거니까 결국 k의 제곱이 16이 되면서 k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Z1의 바에다가 곱하기 Z2입니다. 그럼 Z1의 바는 마이너스의 KI고요. 그 다음에 Z2는 아까 저거였잖아요. 마이너스의 K분의 2의 마이너스 1의 I. 요거를 계산을 하지.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 있는 i하고 여기 있는 i하고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하고 얘가 여길 플러스로 만들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k를 또 전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k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k 값이 두 개였으니까 만약에 k의 값이 4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6일 거고 k의 값이 마이너스 4였으면 이놈의 값은 2였을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대값이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대요. 자, 9장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조건 가에서 3장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데 더해서 짝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짝수를 3개를 더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홀수 2개와 짝수 하나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일단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이 3개 중에는 소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체에서 안 들어가는 걸 제외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크게 홀짝으로 나눠 볼게요. 홀수는 1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9가 있겠고, 짝수는 2하고 4하고 6하고 8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조건 나에서는 소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표시해보면 홀수 중에서는 3하고 5하고 7, 얘네들이 이제 소수고, 짝수 중에서는 2만 소수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짝수를 3개를 뽑아서 이걸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짝수가 2, 4, 6, 8이 들어있으니까 저기 4개 중에 3개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가 이만큼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소수를 안 뽑으면 2를 안 뽑겠다라는 소린 거니까 4, 6, 8을 가지고 3자리를 만드는 거 그냥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건데, 계산해 보시면 24에서 6을 빼기 때문에 1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홀수 2장과 짝수 1장인데, 그럼 일단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짝수는 4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홀수는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3개의 숫자를 전부 줄 세우는 게 전체 경우의 수겠네. 근데 여기서 역시나 소수가 하나도 안 뽑히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소수가 홀수 중에서는 3, 5, 7이 있었으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 2장을 뽑는 건 1과 9를 뽑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거 일단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짝수는 얘를 제외하고 4, 6, 8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럼 지금 1과 9와 짝수 하나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줄 세우는 가지수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뺐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5C 2에다가 3팩토리얼 6이다가 요거는 1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18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가 64, 24에 240 마이너스에 18가지만큼이 등장하겠네요. 자, 우리는 가능한 케이스를 다 봤기 때문에 요거 2개를 더하면 얘네 둘이 죽게 되면서 결국 24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일단 내 정수 ABCD가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거는 잘 확인을 하시고, 조건 가에서 M과 N을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게, 이 조건을 굳이 왜 줬나 싶거든요. 얘가 결국 이야기하는 건 A 더하기 C가 양수라는 소리이고 B 더하기 D가 양수라는 소리인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건 나는 과조건이에요.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안 쓰여요. 일단 두시고, 어쨌든 A랑 C가 B랑 D가 이런 조건 만족을 하시면서 AC와 BD는 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M과 N의 세제곱의 합이 126일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일단 또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A, B, C, D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의 곱의 합이 되기 때문에 M과 N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수를 세제곱해서 더했더니 126이다. 누가 봐도 5랑 1이 좀 미심쩍죠. 근데 뭐 세제곱해서 126이 되는 게 5랑 1밖에 없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문제를 풀면서 조건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에서 A 더하기 C에, 여기다 쓸게요. 자, A 더하기 C에 그리고 B 더하기 D입니다.
자, 요거의 값이 지금 m3승 더하기 n3승의 인수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일단 전개부터 좀 해봅시다. 전개. 자, 그럼 AB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CD예요.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항이 m과 n을 구성하는 애들인 게 보이시죠? 지금 AB 더하기 CD가 m이었고 그 다음에 AD 더하기 BC가 n이었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얘가 이야기하는 게 m 더하기 n이 되겠고요. 얘가 이거의 인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m 3승 더하기 n 3승은 n 플러스 n의 m제곱 마이너스 mn 플러스 n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죠. 인수죠. 그러니까 기억이 일단 맞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니은에서는 b 곱하기 d가 마이너스 8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마이너스 8이냐. 그럼 생각 잘 해봅시다. 이게 BD가 마이너스 8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중에 AC의 값이 BD 플러스 5인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겠죠? AC가.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인데 또 조건 다를 보니까 A 더하기 C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C 대신에 A 쓰시고 C 대신에 3 마이너스 A를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전개했을 때 지금 3A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반대변으로 넘겼을 때 결국 A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튀어나오죠. 자,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더라도 근해 공식 정도는 아니까 근해 공식을 써보면 이거 판별식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방정식은 정수해를 갖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BD가 마이너스 8이면 A는 반드시 정수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가 맞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 니은은 틀렸고.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에 대해서 저런 값이 4개 나오냐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풀라고 달려들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16번을 풀 때 기억에서 뭘 했었냐면 요걸 계산했었는데 A 더하기 C의 값이 사실 3이었고요. B 더하기 D의 값이 사실 2였어요. 그 얘기는 얘가 5였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지? 아, 그럼 M 더하기 N의 값이 5였어. 근데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이 3 곱하기 2니까 얘가 5가 아니라 6이죠. 어쨌든 M 더하기 N이 6이었고 세제곱의 합이 126이니까 우리는 곱셈 공식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자, 그럼 126은 M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인데 얘는 M 플러스 N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MN에다가 M 더하기 N이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6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16에 마이너스 18의 MN이 되겠고 따라서 MN이 5여야 90이 되면서 126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조건이 M 플러스 N의 값이 6이 되면서 동시에 M과 N이 5이면서 그러면서 M과 N이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수.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애들은 당연히 5하고 1밖에 없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험 보면 되게 애매해졌는데 이게 합과 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M과 N은 반드시 T제곱 마이너스의 6T죠. 6T에 플러스 5는 0에 두 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과 곱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자명해지고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N 대신에 6-M으로 바꾸시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시든가 어쨌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확인이 결국에 되는 게 M과 N은 5 아니면 1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꼭 5랑 1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M의 값이 5가 되고 N의 값이 1일 수도 있고요. 혹은 M의 값이 1이 되고 N의 값이 5가 되든 이거 다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저게 가능하냐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네가 5하고 1이 되는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즉 얘가 이야기하는 건 A, B의 플러스 C, D의 값이 5인 경우 하고 A의 D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BC가 1인 경우를 확인을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우리가 n-의 n이라는 거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n-n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지금 4가 됩니다. 그죠? 5에서 1 뺐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빼봤더니 AB 플러스 C, D에서 마이너스 A의 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어떻게 좀 잘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지금 A, B가 있고요. 여기에는 A, D가 있죠. 그지? 그럼 요거를 A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의 D가 됩니다. 자, 그리고 C, D랑 마이너스 BC를 C로 묶어줘 볼게요. 마이너스 C로 묶읍시다. 자, 마이너스 C로 묶으면 여기에 B 마이너스의 D가 다시 생기게 돼요. 자, 그럼 얘가 결국에는 A 마이너스의 C에 B 마이너스의 D였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가 A 빼기 C 곱하기 B 마이너스 D의 곱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요거를 또 이제 지우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얘가 4가 결국에는 A 마이너스 C에 B 마이너스 D의 곱이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얘 정수잖아요. 그리고 A, B, C, D가 정수기 때문에 A 빼기 C도 정수고 B 빼기 D도 정수야. 다시 이야기하면 A 빼기 C랑 B 마이너스 D가 4의 정수인 약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가능한 게 총 6가지 있을 건데 얘가 4고 얘가 1일 때 얘가 2면 얘가 2가 되겠고 얘가 1이면 얘가 4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6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각자에 대해서 또 뭐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이 정보가 있어서 이 정보와 여기서 얻어낸 정보를 연립해서 A, B, C, D 찾을 겁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50분 안에 하니? 그죠? 어쨌든 해보면 생각 잘 해보세요. 이 정수야, 정수.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C가 지금 3인데 A 빼기 C가 4가 되면 더했을 때 2A가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정수가 안 나와. A가 2분의 7 되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되면 더했을 때 2A가 5가 되죠. 얘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해보면 몇 개 안 나와. 마이너스 4일 때 생각해보세요. 3일 때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A가 또 정수가 안 나와.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해보시면 2A가 1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A 빼기 C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 빼기 C가 1. 그럼 더했을 때 2A가 4인 거니까 A의 값이 여기서 2가 됩니다. 더해서 3 나와야 돼. C의 값이 1이겠죠. 그지? 자, 그 다음 B 마이너스의 D의 값이 4예요. 근데 B 더하기 D가 2야. 그럼 더하면 6이 되죠. 6은 2B니까 여기서 B의 값이 3 나옵니다. 그럼 더해서 2가 나와야 돼. D의 값이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요 경우에 가능한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2B 6이겠죠? 3C 3입니다. 4D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8 빼기 1을 해서 7이 되고, 아, 그래서 가능한 값 중에 7 있구나 확인되죠. 자, 이거를 계속 이제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만약에 A 빼기 C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A 더하기 C가 3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2A가 2죠. 그럼 이 경우엔 A가 1이 되겠고 더해서 3 나와야 되니까 C의 값이 2가 됩니다. 괜찮죠? 자, 여기에서는 B 빼기 D가 마이너스 4야. 그럼 B 더하기 D가 2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B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더해서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D의 값이 3 나와요. 그지? 자,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 이렇게 되겠죠? 4D.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6 더하면 5가 되니까 5 더하기 12 하면서 여기서 17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거는 m 빼기 n이 4인 경우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은 5고 n의 값이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바꿔볼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되셨으면 좀 지워볼게요. 자, 지워서 같은 짓을 또 해보시면 됩니다. 같은 짓을. 자, 이번엔 자, m의 값이 1되고 n의 값이 5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m-에 n의 값이 마이너스의 4가 되겠죠. 근데 n-n은 어차피 식자차가 변하진 않을 거니까 결국 a 빼기 c, b 빼기 d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또 6개 써봐야 되겠죠. 자, 써볼게요 또. 그럼 얘가 4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일 거고 2일 때 마이너스 2일 거고 1일 때 마이너스 4. 아이고, 마이너스 4면 여기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4가 되면 되겠죠. 또 연립방정식을 6번을 풀어줘야 돼. 자, 그러면 a 더하기 c가 3이야. 얘가 만약에 4가 됐어. 더하면 7이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홀수기 때문에 얘가 짝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죠. 2a가 5가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짝수인 거 이거 빼시고 이거 빼시고 또 여기서 나오겠네. 그지? 자, 가봅시다. 이번에는 요 경우를 좀 볼게요. a 빼기 c가 2야. 그럼 제가 이거 아니죠. 미안. 여기 봐야 되죠. 여기. 이거 아니야. 요 경우. 자, 그럼 a 더하기 c가 3이고 a 빼기 c가 1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서는 더해서 4가 됩니다. 2a가 4가 되기 때문에 a가 2가 나와요. 더해서 3 나와야 되니까 c의 값은 1입니다. 괜찮지? 자, 그럼 마이너스 4일 때는 지금 b 더하기 d가 2니까 이 b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1일 거고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d의 값이 3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계산해보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인가요? 그럼 12가 되니까 여기서 15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얘까지 맞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경우 하나 남았는데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a가 2가 되니까 a가 1 나오겠죠? 그럼 요 경우 또 c가 2일 겁니다. 마찬가지 요 경우를 또 풀어보면 이 b가 6이 되니까 이번엔 b의 값이 3이 되고 d의 값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 경우에 a 더하기 2b 3c 마이너스 4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6 더하기 3이 되면서 이게 9가 돼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여기서 11이 탈락하고 9여야 되기 때문에 4개는 맞는데 값이 틀려서 디귿이 안 됩니다. 디귿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기억 혼자 맞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만 풀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우리의 지금 교육 시험 범위죠.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 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제 부정 방정식을 푸는 거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찌 됐든 시험 범위 내에서 풀면 일단 이게 최선일 것 같고 만약에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편리한 풀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 정리하고 그 두 번째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알고 있는 선생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 덕에 조금 더 이제 새로운 풀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결국 이 식의 구조를 잘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조건 다해서 A와 C의 합이 있고 그들의 곱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B와 D의 합이 주어져 있고 B와 D의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를 넘어가는 풀이기는 한데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을 활용을 할 거예요. 정수근.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이 된 사람은 이 풀이를 하셔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 지금 A 더하기 C가 3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AC라는 애를 K라는 식으로 하나 둘 겁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가 애초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K 값도 정수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B와 D를 더한 값이 지금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 D의 값을 계산할 때는 AC의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를 K라고 놨으니까 K 마이너스 5가 BD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A와 C의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A와 C는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작업을 해보면 얘는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의 2t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일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A와 C가 될 거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B와 D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두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얘네들이 정수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판별식이 제곱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제곱수. 근의 공식의 형태를 떠올리면 어쨌든 루트를 쳐야 될 거 아니야? 루트를 치려면 D가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판별식을 D의 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판별식을 D의 2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D의 1을 봅시다. D의 1은 9-의 4K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4분의 D2 계산하시면 1-의 K 플러스 5가 되면서 6-의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K랑 여기에 있는 K는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얘네 둘 다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럼 제곱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K 값이 커봐야 이게 정수기 때문에 1, 2 중에 하나일 건데 이게 1이 되면 9 빼기 4니까 제곱수가 안 돼요. 근데 얘가 2가 되면 9에서 8 빠지니까 제곱수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K 값이 2일 때 괜찮은 게 확인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6-K가 제곱수가 돼야 된대요. 6-K가 제곱수가 되려면 K의 값이 2일 때 이게 4가 되니까 되고 그 다음에 K의 값이 5일 때 이거 1이니까 되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여기에 있던 2차 방정식이 t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3t의 플러스 2는 0으로 변하고 여기에 있던 2차 방정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의 2t에 마이너스 3은 0으로 변해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t의 값이 1과 2가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땐 t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순서상 AC가 1, 2 또는 2, 1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순서상 B와 D가 결국에는 3과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과 3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아까 우리가 열심히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왔던 A, B, C, D 값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값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방정식이 들어갔다면 정수근 조건을 공부했을 때 이러한 풀이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도움 주신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좋은 풀이를 하나 더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입니다. 서답형. 자, 간단한 문제인데 일단 통분을 해보시면 2 플러스 i에 2 마이너스 i가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통분하는 과정에서 크로스로 곱할 거니까 2 마이너스의 i의 제곱과 2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겠네요. 자, 전개해보면 분모는 켤레복소수의 곱이니까 5가 되겠고 앞에 거를 전개하면 3 마이너스의 2i 그리고 뒤에 거를 전개하시면 3 플러스의 2i 이렇게 되겠죠. 그럼 2i랑 2i가 지워질 테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곱은 5분의 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2번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눌 건데 우리가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같은 걸 막 써가면서 나머지를 구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직접 나눠버릴게요. 즉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를 이용해서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직접 나눗셈을 해보면 1, 3, 4에 빼기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3에 a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6을 맞추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나머지가 이제 여기 나오네요.
5에다가 a 더하기 24 이렇게 됩니다. 즉 내가 찾고 싶었던 R의 x가 5의 x에 플러스 a에 플러스 24인데 요 나머지가 x 플러스 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R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값, 즉 마이너스 4a 플러스 24는 0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 풀어주시면 a의 값이 6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답형 3번입니다. 인수분해 문제인데 3차식인데 문자 2개 항이 많아. 그러면 차수가 낮은 걸로 묶어야 되겠죠. 보니까 x는 3차고 y는 1차니까 y로 정리하는 게 타당해 보이네요. 자, 그럼 y 들어간 거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뽑혀나겠고 남은 애들 써봤더니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에 빼기 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놨더니 뒤에 적혀있는 3차식의 개수의 합이 0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니까 일단 저기 있는 x에 대한 부분만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2가 되겠고 그럼 얘는 1, 1, 마 1, 마 1, 마 2 그리고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x-1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나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공통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마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뽑으시고 더하기니까 남은 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x 더하기 y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얘가 또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2에 x 더하기 1에다가 남은 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까지 써주면 인수분해가 됐겠네요. 자, 답답형 4번입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나열하는 가지수인데 지금 n이 저기 있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돌핀이라는 곳에 모음이 O랑 I밖에 없는데 걔네끼리 이웃한답니다. O하고 I는 이웃하겠다. 그리고 D와 N 사이에는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요. 그럼 지금 조건에 언급된 애들을 좀 체크해 놓으면 일단 D하고 O하고 N 어디죠? N하고 I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언급이 되지 않은 애들은 LPH가 일단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조건 나를 다시 읽어보니까 D하고 N 사이에는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모음이 O랑 I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당연히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D와 N 사이에 모음이 들어가는 경우 즉 O와 I가 여기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두 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D와 N 사이에 모음이 아닌 자음이 두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음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를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7개의 문자를 나열하니까 밖에는 L하고 P하고 H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O하고 I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팩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D하고 N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얘네끼리 줄 서는 경우가 또 2팩토리얼만큼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한 세트로 움직이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자리를 또 찾아줘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니까 4에다가 4 곱하기 4팩 24를 하시면 총 96가지의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D하고 N 사이에 자음이 두 개가 들어가겠대요. 자, 그럼 어쨌든 밖에는 3개의 문자가 있을 건데 자음이 남아있는 게 LPH이기 때문에 LPH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줄을 세워줍니다. 그 와중에 D와 N은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밖에는 나머지 애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요 사이에 L하고 P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밖에는 H가 올 거고 O하고 I가 있는데 조건 가 때문에 얘네들은 또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자음을 3개 중에 2개 골라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D랑 N이 자리 바꾸는 거 고려했고, 그럼 이러는 순간 얘네들이 이제 한 세트가 돼서 움직일 건데, 전체를 나열할 때 O랑 I가 한 세트가 돼서 움직이겠대.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나열하는 와중에 O랑 I는 붙어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것까지 반영을 다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요 경우의 수는 일단 2에다가 여기에 있는 6까지 곱하면 12가지가 나오겠고, 12가지에다가 여기 있는 12를 곱하면 144가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경우의 수니까 두 개 더하시면 여기서 6을 주면 150이니까 240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답형 5번입니다. 서답형 5번. 자, 자연수 ABCD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싶다는데 조건 나를 보니까 어쨌든 4자리랬잖아요. 4자리라 했으니까 4자리 자연수인데 이 조건 나에서 이야기하는 게 1000의 자리가 A, 100의 자리 B, 10의 자리 C, 1의 자리 D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조건 가에서 얘네들의 대소가 이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커진대. 그러니까 1000의 자리는 항상 작아야 되고 1의 자리는 가장 커야 되고 이제 이런 관계에 있어요. 심지어 뭐 D가 이제 10보다 작은 건 당연하고요. 이게 자릿수니까. 여기 있는 1000의 자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대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 넣을 건데 대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3 확통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대소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조합으로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지들끼리 줄을 선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 이상이니까 2 이상의 숫자 4개를 골라. 만약에 내가 2, 3, 5, 7 골랐어요. 그럼 알아서 1111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소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열 문제처럼 생겼으나 본질이 지금 조합 문제다. 그럼 첫 번째, 이게 지금 결국에는 대소가 얘가 제일 작기 때문에 얘가 무슨 값을 가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2로 시작하는 자연수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3부터 9까지 중에 결정이 될 건데 대소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남아있는 7개 중에 3개만 뽑으면 얘네들이 다 결정이 되겠죠. 그 가짓수가 35가지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1000의 자리가 3이었다면 이번에는 요 뒤에 오는 애들이 4부터 9까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럼 4, 5, 6, 7, 8, 9 6개 중에서 3개 뽑으시면 되니까 20가지 존재하겠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1000의 자리가 4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요 뒤에 오는 숫자들이 5부터 9까지 5, 6, 7, 8, 9니까 5개 중에 3개 뽑으시면 되고 10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1000의 자리가 5인 경우를 볼 건데 1000의 자리가 5가 되면 얘가 5가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6, 7, 8, 9부터 올 수가 있어요. 6, 7, 8, 9. 근데 내가 지금 타겟으로 삼는 수가 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5, 6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6까지 왔으니까 7하고 8하고 9 중에 오겠죠. 3개의 숫자 중에 2개 뽑아 넣으면 되겠고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번째 애 5, 7로 시작하는 애가 올 건데 얘가 7이기 때문에 8하고 9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었던 숫자가 이제 여기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총 몇 번째 숫자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35 더하기 20, 55, 55 더하기 10, 65, 65 더하기 3이니까 여기까지가 총 68가지가 되고 그럼 얘는 69번째 자연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차 다항식 fx. 항상 다항식을 볼 때 차수를 언급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차래요. 자, 조건 가와 나를 봤을 때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또 보면 여기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건 나를 먼저 좀 써볼 건데 자, 조건 나에서 fx라는 다항식을 x의 세제곱에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자, 그럼 몫이 누군지 모르겠어. 몫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4차래매. 그럼 몫이 1차겠지? mx 플러스 n 정도로 둡시다. 자,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가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란 얘기는 뒤에 있는 2차식을 마저 저걸로 나누었을 때 2x 빼기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를 저걸로 나눠요. 근데 2차를 2차로 나누니까 몫이 그냥 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럼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들어왔을 때 진짜 나머지인 2x 빼기 1이 와서 붙는다는 겁니다. 그럼 본질적으로는 노란색 애들이 같으면 되죠. 요거를 좀 전개해 봤더니 ax의 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에 더하기 a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a의 값이 지금 1차가 없으니까 2면 되겠고, 2가 되는 순간 얘가 1이 되니까 b가 1이죠. 그래서 b가 1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 구한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그럼 fx가 결국에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에 mx의 더하기 n에다가 더하기 2x 제곱에 플러스 1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식을 봤더니 우리가 나누는 식이 지금 x 빼기 1에 x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1, 2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1 마이너스의 f의 1은 0이야. 2 마이너스 2된다. 1이죠. 1 마이너스의 f의 2의 값도 0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 f의 1도, f의 2도 1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가 2의 m 플러스 n이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3이고 그게 지금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면 8 더하기 1이니까 9에 m, 2m이죠. 2m 플러스 n.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또 플러스에 2 들어갔으니까 9가 됩니다. 2, 4, 8 더하기 1이니까. 그리고 걔가 또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또 정리해서 데리고 와보면 m 플러스 n의 값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네. 그럼 이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2의 9분의 8. 갑자기 이제 기분 안 좋아지죠. 자, 연립해봅시다. 연립해보면 뺐을 때 m의 값이 9분의 1 나오고요.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n의 값은 마이너스의 9분의 10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f의 10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바로 합시다. f의 10. 자,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m의 값이 9분의 1이었고 n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0이었는데 여기다 10을 넣겠대. 그러면 9분의 10 빼기 9분의 10이니까 여기 0 되겠죠. 그럼 얘가 1001이든 뭐든지 간에 그냥 앞에 부분이 싹 다 날아갑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10을 대입해 보니까 정답 20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계산이 객관식 중반부부터 빼곡하게 있었는데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